요즘 FSD 영상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전문가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자동차나 다른 자동차 업체는 이제는 테슬라의 하청업체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들으면서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저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도 현대자동차가 테슬라의 하청업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제 이야기 잠깐 들어보세요.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이 나온다고 한 게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게 언제냐면요, 2014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요, 10년도 더 예전에 나왔던 이야기죠. 2014년 10월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년 안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지금처럼요,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요, 누워서 핸드폰도 보고요,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기를요, 머스크는 2016년이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2016년에 머스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머스크는 이미 하드웨어는 완성을 했고요,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를 하면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몇 년 지나서 또 어떻게 됐을까요? 2019년도 기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테슬라 2020년 로보택시 100만 대 운영 계획 발표, 이런 기사가 있네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2020년도에도 저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2021년도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FSD 베타 곧 완성 단계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지금이 2026년도예요.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어디에 있을까요? 레벨 2예요. 레벨 2가 뭐냐고요?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손은 놔도 되지만요, 눈은 도로에서 떼면 안 되는 거죠.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책임을 져요.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은 지금의 레벨 2 FSD를 보면서 테슬라 때문에 세상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망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테슬라는요, 그들이 주장했던 기술에 12년 동안 근접도 하지 못했어요. 테슬라의 압도적인 기술력이요, 과연 그럴까요? 12년 동안 경쟁 기업이 놀고 있었을까요? 다른 경쟁 기업을 한번 볼게요. 웨이모를 한번 볼게요. 구글의 자율주행 회사예요. 얘네들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이건 2025년 5월에 나온 기사예요. 테슬라와 웨이모의 자율주행을 비교한 기사인데요, 저 글에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웨이모 같은 경우에요, 특정 상황에서요, 이미 레벨 4에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아직 레벨 2죠. 쉽게 이야기하면요, 특정 조건에서는요, 웨이모는 그냥 운전자 없이 뒷좌석에서 앉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운전사 없이도 편하게 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테슬라는요? 레벨 2라는 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운전자가 필히 운전석에 앉아서 눈을 떼면 안 돼요.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테슬라랑 웨이모의 기술 차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테슬라가 레벨 4를 못하는 게 아니다,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아직 안 하는 거다,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실제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요, 자율주행이요, 테슬라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경쟁업체가 있고요, 이미 생각보다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된다고요, 테슬라가 모든 자동차 산업을 독점이 가능할까요? 그 상황까지 갈 수 있을까요? 독점을 한다는 이야기는요, 대부분 대체제가 없을 때 등장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미 대체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대체제가 있다고. 이 대체제가 있는 상황에서요, 독점은 사실상 힘들어요. 왜냐고요? 과거의 기업들이 그랬어요. 일단 아이폰부터 좀 볼게요. 2005년 스티브 잡스는 한 팀을 꾸렸어요. 이 프로젝트의 코드명은요, 퍼플이고요. 이건 정말 극비였어요.
2006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죠. 애플이 핸드폰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당시 스티브 잡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2007년 아이폰이 세상에 등장해. 이때 시장 상황은 어땠을까요? 경쟁 업체들은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이때만 해도 의문도 많았고요. 실제 스마트폰 성능을 사람들이 몰랐거든요. 실제 한 경쟁 업체에서는요 스마트폰은 어차피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기존에 있던 핸드폰에 더 집중을 했어요. 결국 이런 기업들은 죄다 망했죠. 핸드폰 만들던 회사 중에 사실상 삼성 하나 남았다고 봐야 될까요? 세계에서 모든 핸드폰을 만들던 회사는 죄다 망했어요. 그러면 챗 GPT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GPT가 나오기 전에요 세계 사람들은 AI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아직은 그런 기술이 나오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한 거죠. 기존에 AI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요. 사실 성능이 좀 형편없는 수준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 관심에서 멀어졌죠. 근데 GPT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열광해요. 왜냐고요? 성능이요. 기존의 것들과 차이가 정말 심하게 났거든요. 사람들은 정말 놀라워하면서 AI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죠. 근데 여기까지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독점을 한 기업들은 어떻죠?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극비에 붙였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어땠나요?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있지도 않은 기술을요. 조만간 나올 거라고 청사진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기술이라는 건 한 회사만 준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모든 회사가 다 기술을 준비하지만요. 정말 수많은 기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기 전까지는 극비에 붙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기술이 세상에 알려지면요. 경쟁업체가 바로 쫓아올 테니까요. 수많은 업체 중에 뭐가 트렌드가 될지 모르니까요. 하나를 선점해서 돈을 쏟아붓고요. 그걸 완성시켜요. 그래서 다른 경쟁업체가 따라올 때까지 돈을 계속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비에 붙이죠. 근데 테슬라의 경우는 이거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무슨 기술을 미래에 쓸지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테슬라처럼요. 미래를 그려준 기업들은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이거 찾아보면 좀 웃기거든요. 이렇게 기술로 미래를 그렸던 기업들의 대부분은요. 좀 사짜기가 있는 기업들이에요. 일단 첫 번째 테라노스를 좀 볼게요. 엘리자베스 홈스가요. 2003년도에 설립한 회사예요. 한 방울의 피로 200가지 이상의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떠들면서 투자자를 모았거든요. 당시에 이 테라노스라는 기업이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요. 상장을 하지 않았는데도요. 시가총액이 10조로 평가를 받았어요.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요. 우리나라 기준에서 보면요. 삼성전자가 650조가 넘어요. 이렇게 보면 차이가 매우 커 보이죠. 그럼 조금 비슷한 기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LG전자의 시가총액이요. 약 15에서 20조 원이에요. BTS로 유명한 하이브가요. 약 10에서 14조 사이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조라고 하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도요. 꽤 이름이 알려진 편의 대기업이에요. 상장하지 않은 회사가 이런 평가를 듣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기업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왜요? 사실 기술이 없었는데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죠. 홈즈는 결국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다른 한 가지 케이스를 볼까요? 니콜라 모터스, 수소 트럭으로 전 세계를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을 했지만요. 이것도 역시 기술력이 없었어요. 또 다른 하나를 볼까요? 위워크의 아담 노이만이요. 공유 오피스가 세상을 바꾼다고 난리를 쳤죠. 물론 이것도 거품이었어요. 지금까지 보면 테슬라는 어디에 가까워 보이세요? 물론 테슬라가 저 정도 사기를 치는 기업은 아니지만 상당히 전략이 유사해 보이지 않나요? 테슬라는 왜 저런 업체들과 유사한 전략을 보이고 있을까요? 왜 테슬라는요? 저렇게 본인들의 기술이 나온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마치 사기꾼처럼요. 개발 비용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만약에 개발 비용이 충분했다고 하면요.
굳이 미래에 어떤 기술이 나온다고 저렇게 떠들어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행동은요, 결국 경쟁자를 만드는 행동이고, 경쟁자가 생기면요, 시장을 독점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돈이 없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당장 개발할 돈이 없는데 회사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아마도 테슬라는요, 기존의 사기를 치는 기업만큼 기술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2년 후에 완전 자율주행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 처음부터 힘들다고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일단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개발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왜냐면요, 테슬라가 말한 기술은요, 아직도 나오지 않았어요. 무려 10년 전부터 2년 후에 나온다, 2년 후에 나온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기술은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테슬라만 빼고요, 모든 자동차 업체는요, 테슬라의 하청업체가 될 것이다? 글쎄요. 왜냐면 테슬라는요, 그렇게 되기에는요, 이미 너무 느려요. 저게 저렇게 되려고 했으면요, 이미 지금 사람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타고서 뒤에서 편하게 다녀야 돼요. 지금 테슬라의 기술은 신기하긴 하지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옛날부터 계속 떠들던 기술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경쟁업체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전 사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요, 2년 후에 나올지 아니면 20년 후에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하나요. 이렇게 해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던 기업은요, 역사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테슬라의 2년 후를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는 지치셨나요?